자, 네. 이런 와중에 이게 이제 한번 그 안보 파리를 제대로 해볼 생각인가 봐요. 국가 안보 전략을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슨 뭐 임기 초반에 내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우선 그 선지급 해가지고 친미 친일 외교를 해갖고 우리를 외교상의 사지에다 몰아넣더니 지금 와서 이제 안보를 하기 위해서 한미일 공조를 더더욱 강화해야 된다. 특히나 군사적인 면에서 강화해야 된다라고 소리를 부르지르고 있다는 거죠. 네, 경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서가 어제 발간이 됐습니다. 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지침의 중간에는 핵이 있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가장 심각한 도전이므로 강력한 억제력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영토 분쟁, 특히 독도 문제죠.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첨예한 문제들은 다 한미일 안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냥 한미일로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야. 독도를 뺐어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중국, 러시아, 북한은 그냥 그냥 우리의 적으로 사실상 상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우리 동포한테는 미사일을 안 쏘겠다고 약속을 했고 쏠 이유도 없는 북한을 갖다가 사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제일 무서운 건 일본이잖아요. 미국도 사실 그렇게까지 안 무서워해. 왜냐하면 이제 번토까지 단다고 하는 부분 안에서 또는 효용성 있는 공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긴가민가한 수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한 대로 내가 다탄도 핵미사일을 지금에 있는 발사체에 실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뉴욕까지 골고루 하나씩 떨어져 갔어. 그건 막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 저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내가 먼저 맞으면 보복하겠다는 거지 북한이 미국을 선제적으로 공격할 이유는 없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해? 그럼 그냥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지도에 사라질 텐데 지가 죽는 짓을. 근데 일본은 다르다는 거야,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일본에 대한 위협과 어떤 그 외교적 헤게모니를 위해서 핵 개발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늘 주장을 하고 있잖아. 우리 동포를 위해서 핵 개발하고 있지 않다. 물론 뭐 핵 개발 자체가 찜찜하긴 하지만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전략으로서 이제 지금의 위치까지 온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잘 달래가지고 핵을 폐기하거나 핵에 대한 안전성,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했던 게 문재인 정부였단 말이지. 왜? 핵은 이미 있으니까. 있는 거를 안심하게 없애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 말 들어가지고, 뭐지? 뭐 이럴 때만 전화가 와요. 자, 민주당 말 들어가지고, 미국 민주당 말 들어가지고, 완전한 핵을 다 치우기 전까지는 북한을 굶겨버리겠다. 무관심 전략으로 가겠다. 이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더 고도화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처음에 일본만 위협하면 된다. 또는 주변국 안에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을 어떤 비대칭 무기면 된다 그랬는데 미국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지금 ICBM 형태로 개발을 시킨 거거든.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대신 나가서 막아야 된다는 거야. 저 모든 게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혼자서 주장하고 있는 거야. 혼자서. 전 세계 어느 정치학자나 군사학자들도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또는 한국과 협상하기 위한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천명하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런 거니까. 근데 윤석열만 북한이 한국을 노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안보 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결론은 뭐냐? 미국이랑 일본한테 의지해야 된다는 거야. 자주국방이라든지 우리 위주의 국방이 아니라 이미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같이
이 동맹을 군사 동맹을 맺어갖고 이걸 제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쌈박한 논리를 지금 만들어서 완전히 그동안의 안보 정책을 뒤바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놈의 정부가 강조하는 게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구축, 한일 관계 정상화, 한미일 안보 협력 이런 겁니다. 다 한미일이야. 우리 언제부터? 독립적인 건 없어. 우린 아니 애가 이것도 문제예요. 애가 지발로 걷고 지가 밥을 먹을 수 있는데 화장실도 갈 수 있는 애를 세상에 계속 기저귀를 채워놓고 계속 이유식만 먹여. 그럼 그 아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겠냐고. 윤석열이 그렇게 컸잖아. 걔가 그런 것 같아. 바로 이해가 되잖아. 되게 끔찍한. 자기가 성장한 그 방법대로 국가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네요. 씨, 소름 끼쳐. 문제는 이게 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지. 이러한 안보 정책이 앞으로 국제 외교 관계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도 기저귀 차고 있다고. 기저귀 차고 돌아다니잖아. 괜히 바지가 큰 거 아니잖아. 그건 저기 질병 아닌가요? 응? 병원을 가셔야 될 상황인데. 똥침을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그게 똥침에 의한 걸까요? 전 거기에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저 건진법사가 그렇게 똥침을 잘 놓으신다고 똥침의 대가라고 유승민 의원이 얘기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대가를 만났는데 그 좋은 시술을 안 받았을 리가 없죠.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윤석열이 또라이일 뿐이지 대한민국은 또라이가 아니다라는 부분 안에서 얼마든지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들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주중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찾아왔고 만찬회담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 변화를 주변국에서부터 느끼고 있는 거야. 윤석열을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완전히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중국이란 나라의 이득하고 멀어지겠구나라는 두려움에 중국도 내부적으로 이제 윤석열하고는 안 돼. 윤석열로는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입장이 자신들의 이제 이익에 따라서 주판알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네. 굉장히 계산이 다르게 나오는 게 뭐냐면 미국하고 일본은 경을 때려잡아가지고 어떻게든 뽑아먹을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하고 러시아 입장에서 그래서 한국 병신 같아져 버렸으니까 쟤네들 미국하고 일본에 줘버려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모로 굉장히 이게 언밸런스한 거지. 정권을 잡고 있는 애들은 뷰 같은데 나머지 첨단 기술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시를 못하는 나라고, 군사력이나 이런 부분도. 그리고 뭔가 이게 되게 언밸런스해요. 그래서 이 위쪽을 떼고 아래쪽 몸통을 보면 이 몸통은 절대 멀리하면 안 되는 몸통이야. 얘네들이랑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이득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대가리가 이상한 기생충에 감염된 것처럼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뭘 하겠냐는 거지. 러시아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레짐 체인지가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걔들은 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공통점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냥 독재 정치하는 나라예요. 독재 정치하는 나라인데, 물론 대한민국도 지금 상황을 보면 내부적으로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 이 독재가 미국과 일본을 향한 일방적인 독재를 하고 있는 게 중국하고 러시아 입장에서 불만인 거고 비극인 거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늘 내부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죠? 차를 매겼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그냥 열심히 고민하고 막 이렇게 유화적인 이거 없어요. 한 방에 그냥 제일 확실한 방법을 쓰는 나라들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자기들도 그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해온 나라란 말이에요. 야만적이야.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한테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미국도 똑같이 전 세계 중남미 국가들을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들 안에서 그런 영향력을 발휘를 해왔었다니까. 아베가 그냥 괜히 죽은 것 같아요? 응? 왜 아베의 죽음이 이렇게 이슈가 안 되고 지금까지도 원인이 불분명한 이상한 종교단체 피해자한테서 이게 끝나는 문제로 마무리돼 가고 있는 줄 알아? 이것도 나름대로 다 정치공학적으로 외교적으로 계산들이 있었던 거야. 기시다가 지금에 있는 권력을 지금만치 공고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베의 부재 덕분이란 말이야. 최고의 수혜자는 기시다야. 당연하죠. 그리고 근데 이게 되게 슬프잖아요. 아베라는 사람이 10년을 넘게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야. 좌지우지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의 죽음마저도 너무나 정치공학적인 죽음일 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서 인간적인 애도를 표하는 사람들이 없어. 자, 이게 사실 정치의 비정함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쪽 안에서도 이게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미래가 없다. 윤석열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차기 대권 주자가 한동훈이나 김건희다 그러면 다른 나라도 손 떼요. 왜냐면 이제 이거 손절 쳐야 되는 거야. 이 정권이 이대로 한동훈을 거쳐서 김건희까지 내려간다고 치면 대한민국은 이제 미래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도 지금 마음 놓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세력들이 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분명해요. 뭐냐면은 기업들, 결국은 얘들이 뽑아먹는 데는 기업, 경제적 이익이잖아요. 근데 이 경제 권력을 가진 애들도 어떤 때는 경잉을 비롯한 적폐 세력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으쌰으쌰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 경제 권력을 가진 애들을 위협할 정도가 되면은 경제 권력 애들이 또 이 적폐 세력하고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미국과 일본도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진짜 독재 국가처럼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냥 그 재벌도 제거해버리잖아요. 중앙 정부가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을 칠 수도 있는 나라라는 걸 미국과 일본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네들도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 선을 잘 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뽑아먹어야지 경제 권력이 지금 이 정치 권력을 치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요, 사우디나 중국이나 뭐 이런데 나가면 UAE 가면 이재용이 대통령급으로 대접을 받고, 그렇죠. 윤석열은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대한민국하고의 어떤 이권 추구를 위해서는 다 지금 현재 있는 정권보다는 그 미래 정권에 대한 기대를 걸고 정책들을 펼치는 방향이 생기는데, 원래 우리 이재명 대표 2월 달에 미국 의회 연설 예약돼 있었어요. 초청받았어요. 못 갔죠. 네. 소리 소문 없이 못 가게 취소됐잖아요. 그 취소를 누가 시켰겠어요? 누가 시켰겠어요? 물 밑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겠냐고요. 뭘 퍼주기로 하고 그걸 취소를 시켰겠습니까? 다 퍼졌죠. 종이 핵을 받고. 지금 심리적 쥐판. 일본하고 뭐 의원연맹이 어쩌고 해갖고 지금 마소도 오고 뭐도 온다고 하는데, 걔네들이 야당 대표인, 제일 야당 대표인, 집권당보다 더 많은 정당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한 번을 안 만나고 가요. 이런 사례 없었어요. 예전에 정권이 바뀌어 있을 때도,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때도 일본에서 의원연맹에서 누가 오면요, 국짐, 민주당 다 만나보고 갔어. 근데 얘네들은 민주당이랑 결혼을 안 해요. 볼 필요가 없지. 왜냐면 민주당은 결혼하면 손해야. 국짐이 오래오래 헤쳐먹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확실한 차기 주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중국이라든지 뭐 러시아하고 안 풀리는 외교 관계를 풀어감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돋보이게 될 거고, 이게 나중에는 국제적인 관계 내지는 국내에 있는 기업인들이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애들이 차기 대권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자기 사업에 유리할 수 있겠구나. 진짜 집권을 했을 때 대한민국을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사람은 누구겠구나라는 대한 판단의 여지가 된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편가르게 해갖고 한반도를 이게 완전히 남북으로 갈라놓은 거냐. 북방에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아니야, 북한 붙여놓고 우리는 지금 한미일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우리한테 협조할 마음이 애초에 없고요. 뽑아먹을 마음밖에 없고. 그렇지. 미국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어. 태평양 건너편에. 그럼 이게 막상 싸움이 되면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싸움이냐고. 100% 우리한테 불리한 싸움이에요. 이런 구도는. 애초에 그래서 이런 구도를 안 만들려고 했던 게 우리나라 외교의 목표였어. 등거리 외교를 하는 게. 그래서 북한 끌어안고 일본 배제시키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 다 끌어안았었잖아. 문재인 정부만 하더라도. 아시안 국가까지 다 끌어안았었잖아. 그걸 다 날려버리고 지금 한다는 얘기가 이제는 일본, 미국이랑 붙어갖고 북한 핵을 경계해야 된다. 미사일 요격할 수 있게 시스템 갖춰야 되고 뭐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고 결국 이 얘기가 북한을 자극하는 게 아니야. 북한은 여기서 우리가 핵을 추가로 더 가지든 안 가지든 크게 의미가 없어. 우리 우리 현무 미사일들 그 5,000발 가까이 있는 거 그거 한꺼번에 쏟아지면 북한은 핵을 안 맞아도 지도에서 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짓거리들은 러시아랑 중국을 자극하는 짓밖에 안 돼. 북한은 겁이 없어서 우리를 못 때려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때릴 수 있다니까. 나 한 대만 때려줘. 그래야 내가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는 긴장 상태를 고의로 만들고 있다. 아휴.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현재 명박이 졸개 3인방이 있습니다. 자, 이철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태효가 있고, 그리고 방통위원장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동관이 있는 거죠. 이게 MB 때의 따까리 셋인데, 이 따까리 셋이 지금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김태효가 이러한 윤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가 추가로 차관이 설명을 해. 씨발. 장관도 있는데. 차관이 나서갖고 설명을 하면서 은근히 요거 내 작품이지롱 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효가 어제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 전략서 발간과 관련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그 브리핑 내용이 너무 길어요. 브리핑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긴데, 지금 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기조는 자유와 연대, 협력 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과 실용 외교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보다 1차관이, 장관단 1차장이 더 많이, 더 세세하게 이러한 설명을 함으로써 이거 원한 자가 나야. 라고 하는 존재감 과시를 하는 거죠. 이런 겸손치 못한 새끼가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전략을 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도자료를 첨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걸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가 살을 붙이고 있어. 원래 사장이 얘기한 것보다 대리가 더 많은 사업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안보 분야 추진 과제도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해서 세 번째까지 얘기했고, 또 국방 분야 추진 과제도 일일이 다 나열을 했고요.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 또 경제 안보에 대해서도 요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 거의 외교 통일 장관 같아요. 대통령 같아요. 실제적으로 대통령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 같아요. 이 정도의 연설을 할 수 있는 차장이라 그러면 이거 대통령이죠. 사실. 대통령보다 연설은 잘하네요. 네. 워낙 비교 대상이 안 되는 놈이라. 네.